안녕하십니까. 간추린 익산 뉴스를 전해드리는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의 재미보라 박명진, 선글라스 낀 농부 임유미입니다. 국화 키우는 노은입니다. 네,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동산동 박다은입니다. 예, 지금부터 간추린 익산 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은희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정말 아쉬운 소식인데요.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통상 100만 원가량 받는 로또 3등이나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연금 복권 3등, 10만 원을 받는 4등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개인정보 동의 절차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지금 명세서를 썼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가 사라져서 당첨금 200만 원까지는 은행에서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청구하면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저한테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안타까워요? 작년에 3등 적이 됐는데요. 당첨금은 152만 7천 원이었는데요. 세금이 33만 5천 원이 빠져서 실제 지급액은 119만 원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엄청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33만 5천 원을 제가 날렸습니다. 작년에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세금이 빠지는 거고, 만약에 올해 지금부터 당첨되셨다면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작년에 당첨된 것도 찾지 않으셨으면 올해 찾는다고 하면 제 사례로 보면은 33만 5천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첨금을 찾는 시점이 중요했던 그렇죠. 거네요. 네, 소급 제공이 되다 보니까 저 눈물 찔까? 아니 뭐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 저녁에 끝나고 또 이렇게 뭔가 당첨금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또 저는 행복하기도 한데요. 그거는 이따 끝나 보고요. 다음 소식 전달 드릴게요. 예. 네, 경제 소식인데요. 전라북도에서 정통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발음이 어렵네. 천년 명가를 발굴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천년 명가는요, 2019년부터 시행을 했고 30년 이상 한 길로 경영을 하고 계시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들을 발굴을 해서 홍보, 마케팅, 경영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6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고요. 4월 27일까지 우편, 메일, 방문 접수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분은 전라북도 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익산시 1시민 1레시피 공유교실 소식인데요.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한 번씩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식재료로 지역 강사가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교실은 18일부터 20일까지 봄, 제철 쑥을 활용한 쑥 버무리와 차 만들기인데요. 박가홍 삼홍 구직봉 대표님이 진행하시는데요. 이거는 5일부터 7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했고 인원은 하루 8명씩 총 24명을 진행합니다. 저도 신청했습니다. 19일 날 쑥버무리를 맛있게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매월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음식 식품 교육 문화원을 홈페이지를 찾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맛있겠네요. 네. 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로 임산부 건강을 업시켜줄 익산시의 새로운 프로그램인데요. 4월 28일까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산부인데요. 임산부 한 명당 연 48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부분 9만 6천 원 정도는 자부담이 있는데요. 1회 주문 한도액은 최소 3만 원 이상이고 최대 1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에코이몰에서 주문하실 수도 있고요.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제가 익산시에서 필름식 불량 번호판 무상교체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필름식 번호판이 벗겨지거나 들뜨거나 터지거나 오염 등으로 인해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불량 번호판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차량 도색이나 지나친 세차, 스톤칩 등 취급 부주의로 훼손된 번호판은 제외가 됩니다. 재발급할 때는 등록번호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으로 구비 서류를 좀 간소화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발급된 번호판의 경우도 추가 서류 없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번호판 등록번호 통지서를 발급받아서 번호판 제작소에 가시면 무상으로 교체해 드린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필름식 번호판이라는 걸 사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번호판이 우리가 어떤 거일까요? 옛날 구형 번호판이라고 아주 구형.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다음 소식 스포츠 소식입니다. 익산시청 육상부가 메달 4개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익산시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열렸던 어메이징 익산 2024년 KTFL 한국 실업 육상 연맹이죠. 전국 실업 육상 경기대회에서 금 하나,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금메달은요. 여자 800m에서 오혜원 선수가 2분 16초 9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나머지는 은메달 2개는 남자 해머 던지기에서 황미루 선수가, 여자 원반 던지기에서 신유진 선수가 획득했습니다. 나머지 1개 동메달은 누가 획득했을까요? 바로 금메달을 따신 오혜원 선수가 15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육상이 굉장히 어려운 운동인데 그러니까요. 익산시청이 굉장히 메달 많이 땄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익산은 교육도시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요. 그만큼 익산에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동산동 주민자치 어울림 프로그램 발표회가 섭리문화예술회관에서 6일에 공연이 있었는데요. 풍물반을 시작으로 댄스 스포츠, 노래교실, 에어로빅, 벨리댄스, 팬플루트반을 비롯해서 지역 아동센터 우쿨렐레 팀과 훌라 공연팀도 참여하여 풍성한 발표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이제 질적 성장에 있다라는 거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 동산동 주민이 2명이 지금 앉아 있는데 그러게요. 어깨가 으쓱해지겠네요. 네,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한편 또 네네. 저희는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맞아요. 참가하지 못했던 맞아요. 아쉬움이 있는데 그 유천 생태습지 공원 가보면 밤에 가면 이 에어로빅 아까 언급됐었는데 네. 밤마다 에어로빅 그 운동 소리가 그 불 꺼진 곳에서 하시는 그런 어떤 열정이 느껴지거든요. 네. 유천 생태공원 가는 길에 배가 고파서 가는 길에 있는 맛있는 먹거리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살이 더 찌고 있어요. 어떤 게 맛있었죠? 다 맛있으셨? 다 맛있다고요? 다 맛있어요. 동산동 먹고 최고입니다. 에어로빅을 가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에어로빅 꼭 참석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익산 그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가 가족 소풍지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왕궁 보석박물관 야외광장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는 가족 소풍 축제가 열릴 텐데요. 전북 대표 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축제이면서 익산 고백 여행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험 부스에서 보석박물관, 미륵사지, 교도소 세트장 등 익산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 및 유적지에 대해 알아가고 나만의 공예품을 만들기도 할 수 있도록 특색 있게 구성이 될 계획이니까요. 많은 분들 익산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로 많이 소풍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도 저는 못 갔지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다녀오셨는데 그날 또 아는 지인이 또 광양에서도 방문하셨고 예, 많이 오셨더라고요. 평택에서도 오셔가지고 이제 조카 데리고도 가셔가지고 다녀왔다고 막 이야기도 하시는데 거기 가보면
아이들 체험거리도 있고 이제 구경할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또 놀이할 공간도 많이 있어요. 거대 가시면 미끄럼틀이 네. 그 왕궁 거기 맞죠? 맞아요. 네, 아주 이게 보면은 많이 무서워요. 근데 직접 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무서워서 안 탈래요. 그러고 이제 아. 어른들이 타셨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못 탈 것 같대요. 저는 다음에 한번 그럼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네. 네, 다음으로 사회 쪽 소식인데요. 익산시에서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는요, 예체능 특기적성이 뛰어난 저소득 청소년을 지원하는 희망나무 프로젝트이고요. 올해는 20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발을 한다고 하고요. 선발된 청소년들은 1년간 매월 3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을 받게 되고요. 네, 신규 대상자는 통합 사례 관리사의 조사를 바탕으로 추천이 됐다고 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서 예체능 특기적성이 뛰어난 저소득층 청년들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그 야외 방탈출 게임 교도소가 살아있다가 컴백했다는 내용인데요. 익산 교도소 세트장을 활용해서 야외 방탈출 게임 2024년 교도소가 살아있다가 4월 28일부터 30일 그리고 5월 4일과 5일에 걸쳐서 개최가 되는데 하루에 2회차씩 하기 때문에 총 5일 동안 해서 총 10회차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예약은 4월 7일부터 11분가를 통해서 개시가 됐고요. 요금은 2만 원씩이라고 하네요. 이 게임은 익산 문화관광재단에서 주최하는데요. 이번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2022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극하고 그다음에 4가지 테마의 방에서 탈출하는 그런 게임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해서 대중성을 극대화시켰고 올해는 특히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번외편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좀 소식이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죠. 알아보니까 지난해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익산역 앞에 집결을 하신대요. 전국에서 오신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익산역 앞에서 이제 셔틀버스를 타시면 버스 안에서부터 이제 옷을 복장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미션이 주어진대요. 시작된대요. 그래서 재밌다. 작년에는 곽두팔 탈옥 사건 그렇게 해서 참여자가 이제 어떤 스페셜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요원이 돼가지고 탈옥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이 시나리오를 따라가면서 이동하면서 만나는 캐릭터들하고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마을 주민,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방탈출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해보지는 못했고요. 카페가 하도 핫하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야기는 들어보고 그 휴대폰 게임으로도 많이 애들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도대체가 돈을 주고 저 짓을 왜 하나? 아니,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돈을 주고 예. 왜 갇혀 있나? 머리 쓰는 게 싫어서요. 군대를 안 그럴 갔다 뿐이지. 왔다 그러나. 저도 머리 쓰는 게 탈출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경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 경제 잠시만. 네. 접니까? 익산시에서 LPG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해줄 때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죠. 네. 올해 지원해주는 물량은 207대이고 한 대당 100만 원씩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고요. 차량 출고와 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에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시민이라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1일 이후 폐차 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익산시 환경정책과로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에 인터넷이나 등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확인해 보시기 좋겠습니다.
경제가 원래 저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문화도시지원센터 보석공예 체험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로의 문화예술공간 오늘에서 오픈 스튜디오 반짝반짝 보석공예 체험 전시를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가죽꽃을 이용한 참 장식 만들기, 그리고 화요일은 금속 키링 만들기, 수요일은 나만의 하이틴 키링 만들기, 금요일 토요일은 칠보용예를 활용한 장신구 만들기. 예. 키링이 저 키링. 열쇠고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이밖에 또 저기 대학로에 있는 아모리스 공방에서도 같이 체험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보석공예 체험 전시가 끝난 후에는 전북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감각적인 작품으로 기획전을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공간 오늘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대학로? 네. 저희가 그 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학교 바로 앞에 자그마한 공간인데요. 굉장히 북초등학교? 그런가요?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원광대학교 북일 건너편 거기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건너편 쪽에 있는데요. 그 자그마한 공간인데 굉장히 아담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가봐야겠네요. 그래서 1년 내내 지금 전시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그러니까요. 국화 축제 할 때 그때 이렇게 보석 그 공예품 그 전시했었잖아요. 네. 그때 보면 굉장히 예쁘고 멋지고 그렇던데 아마 그분들 맞아요. 참가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체험까지 대학-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대학로를 오랜만에 가봐야겠네요. 그다음에 네 다시 경제 소식 말씀드릴게요. 익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상병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저는 상병제도라 수당이라 그래서 조금 제가 지금 좀 잘못 이해했던 것 같네요. 네, 사회보장제도. 경장 밑에 상병. 네, 아니죠. 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때문에 그렇죠.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보장 제도고요. 익산시는 7월부터 상병수당을 지급을 시행할 예정이니까요. 근로자가 입원을 할 경우 대기 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이고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6,18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엄청 좋은 이것도 소식이네요. 지원 사업이라서 뭐 여러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익산이 지금 2단계 시범 사업으로 저기 선정돼서 익산시만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시범 사업 중인 거니까. 익산시 공무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PPL 들어오나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2일 익산시민대학 전원주 씨를 초청해서 특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익산시민대학 강좌 20주년을 기념해서 2023년 꽃다운 익산시민 플러스 대학으로 새롭게 리뉴얼한 첫 강좌로요. 12일 오후 2시 내일이네요. 내일이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방송인 전원주 씨를 초청해서 강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명 시절에서부터 지금 인기 방송인이 되기까지 경험과 삶의 지혜를 유쾌한 웃음으로 더불어서 감동을 전할 영원한 2등은 없다는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요 참석해서 특강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까지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이달 26일에 파페라 듀오 스칼라와 함께하는 봄 콘서트가 또 기획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주제는 익산시 평생학습관, 익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원주
님이 그 이렇게 막 웃으시고 막 소리 내서 웃으시는 분. 연세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이쪽에 그러니까요. 좀 시간 되시면 정말 가보실 만하겠네요. 행사가 추가로 또 하나 소식이 있는데요. 그 내일 12일부터 우리 익산시에서 도서관 18일까지 도서관 주간 기념 기간으로 맞아, 설정을 맞아, 한답니다. 맞아.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익산시 도서관 7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먼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구해줘 연체 이런 제목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행사는 도서관을 방문하는 연체 회원들에게 네. 연체를 풀어준다는 거죠. 아, 좋네요. 너무 좋은. 그다음에 또 이제 기간 중에 구독형 전자책을 대출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구독형 전자책 이벤트. 뭐 또 핸드폰을 이런 행사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일상에서 독서를 이렇게 손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15일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거북이 자리 저자 김유진 그림책 작가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모연 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한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사소랑 머그컵 뚝딱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캐리커처 포유 또 체험 프로그램 꿈동화 인형극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다고 합니다. 각 도서관의 자료실에는 또 특색 있는 주제 도서를 선별해서 전시하기도 하는데요. 도서관 이용자들이 그림책의 원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실제 원화를 가져와서 전시회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독서에 어떤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도서관 연체가 어떤 방식으로 혹시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거는 기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으면 그 연체되는 거죠. 일수 곱하기 권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권수를 빌렸으면은 엄청 기간이 길어지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긴 해요. 만약에 잘못 그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연체를 구해줘 연체라는 거는 정말 그래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대출 대출 건수가 제한되지 않나요? 1회에 한 도서관당 5권 정도를 대출을 할 수 있고요. 아마 마지막 주인가는 좀 더 빌릴 수 있는 제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2배 정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주에 빌리면 2주 더 그걸 해주는 건가요? 아니 권수를 더 많이 빌리게 해줬던 게 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렸는데 그 보통 2주잖아요. 네. 근데 딱 빌리는데 저한테 더 2주를 더 연장해드릴까요? 그러면서 한 번 그렇죠. 기간 한 번 연장이 그쵸. 가능해요. 연장 그렇게. 가능. 그래가지고 대출 연장해드릴까요 하고 애초에 처음에 빌릴 때 그렇게 음. 문의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그냥 네 해가지고 책 받아왔거든요. 연체되면 안 되니까 연장되면 좋죠. 그리고 부송도서관 가보니까 안 그래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주제의 책 디스플레이 해놓은 게 부송도서관에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주제로 니트라던가 뭐 니트 뜨개질이라던가 뭐 헬스라던가 이런 주제로 조금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 추천 도서도 다른 것들도 해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브런치라고 해가지고 글을 연재하는 자유 연재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뭐 인스타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블로그처럼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준비해주신 도서관 강연 중에 나도 브런치 작가가 될 수 있다 그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듣고 싶었는데 신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기 인원수가. 그래서 신청 대기에 넣어보지도 못하고 튕겼어요. 근데 다음에도 또 이런 강연이 좋은 강연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유천 도서관은 뭐 이렇게 생태, 친환경 관련된 주제가 있고 맞아요. 또 우리 마동이라든지 교육. 금마 또 우리 도서관별로 한번 그 주제가 있는 걸 우리 전번에 한번 네네. 보도한 네네. 적이 도서관 있죠. 열혈 취재해 주셨잖아요 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다음에 또 책 읽는 가을이 돌아오면 또 저희 도서관 주제로도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간추린 익산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간추린다고 간추려 봤는데 너무 길은 것 네, 같아요. 좀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유익한 소식이 많이 있었어요. 네. 살기 좋은 익산입니다. 익산시로 오세요.
네네. 간추 익산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